복돌아, 또 어디 갔어? 새벽 6시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 금순이의 애타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68세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대문 너머로 뻗어나갔지만 하얀 털뭉치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 녀석이 또. 금순이가 한숨을 내쉬며 골목길을 내다봤어요. 그때 저 멀리서 하얀 꼬리가 살랑살랑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순백색 진돗개 복돌이가 골목을 뛰어오고 있었죠. 어머, 복돌이 왔네. 복돌이는 금순이 앞에서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어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 한 페이지를 찾아주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6년 전 진도에서 왔을 때보다 훨씬 듬직해진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금순이만 보면 강아지처럼 좋아했죠. 이 녀석아, 할머니 걱정시키지 마라. 금순이가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복돌이는 금순이의 손길을 받으며 행복해 보였어요. 진돗개 특유의 강한 애착심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이곳은 40년 전부터 금순이가 살던 집이었어요. 예쁜 기와 지붕과 마당이 있는 전통 한옥이었죠. 금순이는 이 집에서 한복점을 운영했어요. 옛날엔 정말 잘 나갔었는데 금순이가 빈 한복점 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벽에 걸린 색바랜 한복들이 쓸쓸해 보였어요. 40년간 이어온 한복점이었지만 요즘엔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남편 정호의 기침소리가 들려왔어요. 70세가 된 정호는 몇 년 전부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여보, 아침 드세요. 금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호는 대답 없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이러면 어떡해요? 금순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정호의 건설업 사업이 실패한 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복돌이가 금순이 곁으로 와서 머리를 비볐어요.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죠. 복돌이만이 우리 가족이구나. 금순이가 복돌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복돌이는 금순이의 품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6년 전 복돌이가 왔을 때를 떠올리며 금순이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때는 모든 게 좋았거든요. 한복점도 잘 되고 정호의 사업도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현관문이 열리며 큰아들 민우가 들어왔어요. 45세인 민우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어요. 아, 민우야. 왜 이렇게 일찍 와? 엄마, 잠깐 이야기해요. 민우의 진지한 목소리에 금순이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민우의 말에 금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복돌이만이 금순이의 다리를 하자주며 위로했어요. 40년을 살던 집인데 금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엄마,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이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금순이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복돌이가 금순이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복돌이의 순진한 눈빛이 금순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복돌이는 어쩌지? 금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원룸에서는 개를 키울 수 없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복돌이는 여전히 금순이 곁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6년간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복돌이는 앞으로 닥칠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금순이는 복돌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따뜻한 복돌이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 따뜻함을 얼마나 더 느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복돌아, 미안해. 금순이의 작은 속삭임에 복돌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여전히 순수한 눈빛으로 주인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렇게 평범했던 한옥마을의 아침이 조용히 지나갔어요.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 평범한 일상이 곧 끝날 거라는 것을. 이제 정말 끝이구나. 금순이가 은행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으며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한 달. 딱 한 달 후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최후 통보였죠. 복돌이가 금순이의 다리를 킁킁 냄새 맡으며 올려다봤어요. 주인의 슬픔을 느끼는 듯 했어요. 복돌아, 우리 어떡하지? 금순이의 목소리가 메마른 낙엽처럼 바스락거렸어요.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큰아들 민우와 작은딸 수진이 모여 앉았어요.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엄마, 빨리 원룸을 구해야 해요. 수진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40세인 수진의 눈가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복돌이는? 금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복돌이는 가족들 사이에 앉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엄마, 원룸에서는 개를 못 키워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민우의 단호한 말에 금순이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그럼 복돌이를 어디에? 임시로라도 어디 맡길 곳을 찾아야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6살인 복돌이를 맡아줄 곳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에요. 복돌이가 금순이 무릎에 턱을 올렸어요.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어요. 금순이는 복돌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며칠 후 민우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천황사에 법안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개를 좋아하신다고 해요. 정말? 금순이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어요. 임시로 복돌이를 맡아주실 수 있다고 하세요.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데려올 수 있어요. 금순이가 복돌이를 끌어안았어요. 복돌이는 여전히 해맑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복돌아, 잠깐만 떨어져 있자. 금방 데리러 올게. 하지만 금순이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지 않았어요. 천황사로 가는 날 아침이었어요. 금순이는 복돌이의 목줄을 잡고 절로 향했어요. 복돌이는 신나게 앞장서서 걸었어요. 산책인 줄 알았거든요. 법안 스님은 50대 중반의 온화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꼭 데리러 올게요. 금순이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복돌이와 헤어지는 순간이 왔어요. 금순이가 목줄을 법안 스님께 건네려는 순간 복돌이가 뒤로 물러났어요. 복돌아, 잠깐만이야. 복돌이의 눈에 불안이 스쳤어요. 진돗개 특유의 예민함이 위험을 감지한 거였어요. 엄마, 빨리 가요. 민우가 재촉했어요. 더 늦으면 복돌이가 더 힘들어할 게 뻔했거든요. 금순이가 복돌이를 마지막으로 꼭 안아주었어요. 복돌아, 할머니 잊지 마. 꼭 데리러 올게. 복돌이가 금순이의 얼굴을 핥았어요. 마치 이별을 예감하는 듯 했어요. 금순이가 돌아서서 걸어 나갔어요. 뒤에서 복돌이의 애타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복돌이의 울음이 점점 커졌어요. 진돗개의 주인에 대한 강한 애착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금순이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돌아보면 마음이 바뀔 것 같았거든요. 엄마, 그만 가요. 수진이 금순이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금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복돌이의 울음소리가 산 전체에 메아리 쳤어요.
6년간 함께했던 가족과의 이별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복돌이의 시련이 시작됐어요. 절에서 밤마다 울어댔어요. 주인을 찾는 애절한 울음이었죠. 복돌이의 울음은 며칠째 계속됐어요. 잠을 못 자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법안 스님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어요. 진돗개의 주인에 대한 충성심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거든요. 이게가 왜 이러는 거야? 절 근처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갔어요. 복돌이의 울음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법안 스님도 고민에 빠졌어요. 복돌이를 계속 키우기 어려워 보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법안 스님이 한숨을 내쉬며 복돌이를 바라봤어요. 복돌이는 여전히 입구 쪽만 바라보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금순이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원룸에서 복돌이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만이 공허함을 메우고 있었죠. 스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새벽 4시, 절 입구에 화난 주민들이 몰려왔어요. 법안 스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복돌이의 울음 때문에 온 동네가 뒤집어진 거였어요. 벌써 일주일째인데 언제까지 이럴 건가요? 한 주민이 소리쳤어요. 법안 스님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복돌이는 법당 구석에서 여전히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마른 몸이 더욱 야위어 보였어요. 밥도 거의 먹지 않고 물만 겨우 마시는 상태였거든요. 미안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법안 스님이 간절히 부탁했지만 주민들의 얼굴은 차갑기만 했어요. 안 돼요. 당장 어떻게 해주세요. 주민들이 떠나간 후 법안 스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복돌이를 보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때 절 입구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어요. 50대 초반 험상궂은 얼굴의 최 씨였어요. 스님, 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누구십니까? 개 장사하는 최 씨라고 합니다. 소문 들었어요. 최 씨의 눈이 복돌이를 향했어요. 복돌이가 움찔하며 구석으로 더 움츠러들었어요. 진돗개네요. 순종이군. 좋은 값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법안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만 원 드릴게요. 진돗개 고기는 인기가 좋거든요. 그 순간 법안 스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최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어차피 주인도 안 오잖아요. 이렇게 울어대니 키우기도 힘들고요. 법안 스님이 복돌이를 바라봤어요. 복돌이는 여전히 입구만 바라보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데서도 연락 와요. 최 씨가 명함을 남기고 갔어요. 법안 스님의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도 복돌이는 울었어요. 더 약해진 목소리로 주인을 불렀어요. 법안 스님이 복돌이 곁에 앉았어요.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복돌이가 법안 스님을 잠깐 바라봤지만 곧 다시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오직 금순이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법안 스님은 결국 최 씨에게 전화했어요.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법안 스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부처님 앞에서 두 손을 모았어요. 부처님, 용서해 주세요. 1시간 후 최 씨가 트럭을 몰고 왔어요. 복돌이를 보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좋은 개네요. 20만 원 여기 있어요. 최 씨가 돈다발을 내밀었어요. 법안 스님의 손이 떨렸어요. 정말 잘 대해주실 거죠?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최 씨가 복돌이에게 다가갔어요. 복돌이가 뒤로 물러서며 경계했어요. 이놈 얌전히 해. 최 씨가 거친 손으로 복돌이를 끌었어요. 복돌이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복돌이의 절규가 절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최 씨는 강제로 복도리를 트럭에 밀어 넣었어요. 스님, 잘 됐어요. 트럭이 떠나갔어요. 복도리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법안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20만 원을 움켜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며칠 후 금순이 가족이 복도리를 보러 왔어요.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스님, 복도리는 어디 있어요? 금순이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법안 스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게 복도리가 어디 갔어요? 산책 나간 건가요? 수진이 두리번거리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복도리는 죽었어요. 법안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뭐라고요? 금순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병이 났어요. 너무 슬퍼해서 며칠 전에 떠났어요. 거짓말이에요. 복도리가 죽을 리 없어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법안 스님은 고개를 떨구고만 있었어요. 금순이가 무너져 내렸어요. 민우가 급히 부축했어요. 복돌아, 내 복돌아. 금순이의 오열이 절 안에 메아리 쳤어요. 법안 스님이 조용히 20만 원을 내밀었어요. 시주로 받아주세요. 복돌이를 위해. 금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어요. 복돌이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슬펐어요. 복돌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금순이가 법당 앞에서 절을 올렸어요. 복돌이의 명복을 빌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트럭 안의 복돌이는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주인을 향한 그리움만 간직한 채 어둠 속에서 떠나가고 있었어요. 법안 스님은 그 사실을 평생 가슴에 묻어두어야 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죄와 함께 말이에요. 여보, 또 복돌이 꿈꿨어요? 새벽 3시, 금순이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어요. 6개월째 같은 꿈이었어요. 복돌이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부르는 꿈 말이에요. 원룸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쓸쓸한 빗소리가 금순이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어요. 복돌아, 너 정말 죽은 거야? 금순이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가슴 한편이 계속 아팠거든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정우는 복돌이가 떠난 후 더욱 말이 없어졌어요.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지냈어요. 여보, 밥 드세요. 금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우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복돌이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예전에는 복돌이의 발소리와 숨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는데 이제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어요. 민우와 수진도 자주 찾아왔지만 가족 모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복돌이 이야기는 누구도 꺼내지 않았어요. 엄마, 이제 그만 잊으셔야 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금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10월의 어느 가을밤이었어요. 금순이가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그때 현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금순이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복돌이의 목소리였어요. 설마. 금순이가 떨리는 다리로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뭔가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금순이는 비명을 질렀어요. 문 앞에 뼈만 남은 개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했어요. 복돌이였어요. 복돌이야? 복돌이야. 금순이가 무릎을 꿇고 복돌이를 끌어안았어요. 복돌이는 가까스로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여보, 빨리 와봐요. 금순이의 외침에 정우가 뛰어왔어요.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복돌이야?
복돌이는 6개월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털은 더러워지고 몸은 뼈만 남았어요. 발가락은 피투성이었고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어요. 복돌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금순이가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복돌이가 힘없이 금순이의 손을 핥았어요. 급히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김 원장이 복돌이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 정도로 약해진 상태라면 선생님 살릴 수 있어요? 기적이 필요할 거예요. 체중이 반 이상 빠졌고 탈수도 심해요. 김 원장이 복돌이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발톱이 다 닳아 없어졌네요. 아마 엄청나게 먼 거리를 걸어온 것 같아요. 얼마나 멀리요? 수백 킬로미터는 걸어온 것 같아요. 진돗개의 뛰어난 방향 감각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금순이가 복돌이를 바라봤어요. 복돌이는 여전히 금순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복돌아, 정말 나를 찾아온 거야? 그때 수진이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왔어요. 엄마,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 불법계 도축장이 적발됐어요. 거기서 개들이 대량으로 구조됐다고 해요. 금순이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그곳에서 복돌이가? 아마도요. 복돌이가 그때 탈출한 것 같아요. 김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설명이 돼요. 복돌이가 그곳에서 탈출해서 6개월 동안 집을 찾아 헤맨 거군요. 6개월 동안? 진돗개는 한번 각인된 주인을 절대 잊지 않아요. 아무리 멀어도 찾아와요. 금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복돌이가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졌어요. 복돌아, 고생 많았구나. 복돌이가 금순이의 눈물을 핥아줬어요. 약한 몸이지만 여전히 주인을 위로하려 했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꼭 낫게 해줄게. 그날부터 금순이의 간병이 시작됐어요. 복돌이는 며칠 동안 생사를 오갔어요.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복돌이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물을 마셔, 복돌아. 금순이가 스포이드로 물을 한 방울씩 먹였어요. 복돌이는 금순이의 정성을 받으며 천천히 힘을 되찾았어요. 정우도 변했어요. 복돌이가 돌아온 후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녀석이 우리를 구했구나. 정우가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6개월 만에 처음 웃는 얼굴이었어요. 복돌이의 귀환은 온 가족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복돌이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었거든요. 복돌아, 다시는 떠나면 안 돼. 금순이가 복돌이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복돌이는 약하지만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어요. 6개월간의 미스터리가 풀렸어요. 하지만 더 큰 기적은 지금부터 시작될 거였어요. 복돌아, 밥 먹자. 한 달 후, 금순이가 따뜻한 죽을 복돌이 앞에 놓았어요. 복돌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은 눈빛이었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복돌이는 회복되고 있었어요. 털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고 걸음걸이도 안정적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복돌이의 표정이었어요. 이제 웃는 것 같아. 정우가 복돌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우도 많이 달라졌어요. 복돌이가 돌아온 후 우울증이 서서히 나아지고 있었거든요. 여보도 많이 좋아졌어요. 금순이가 정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우는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복돌이가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줬구나. 복돌이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어요. 6개월 전 헤어질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실례합니다.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금순이가 문을 열어보니 법안 스님이 서 있었어요. 스님? 금순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법안 스님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어요. 복돌이가 살아있다고 들었어요. 법안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복돌이가 법안 스님을 보더니 몸을 움츠렸어요. 좋지 않은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어요. 들어오세요. 금순이가 법안 스님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법안 스님이 복돌이를 보며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금순이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복돌이를 팔았어요. 뭐라고요? 금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개장수에게 20만 원에 팔았어요. 주민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해서. 법안 스님의 고백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스님이 복돌이를 정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법안 스님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 절을 했어요. 금순이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6개월 동안 복돌이가 죽었다고 믿고 살았는데 사실은 팔려간 거였어요. 스님, 일어나세요. 금순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복돌이가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복돌이를 보세요. 금순이가 복돌이를 가리켰어요. 복돌이는 여전히 법안 스님을 경계하고 있었지만 예전만큼 무서워하지는 않았어요. 복돌이도 용서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법안 스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금순이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앞으로는 절대 개를 팔지 않겠어요. 약속드려요. 네, 믿어요. 법안 스님이 떠난 후 가족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6개월 동안의 오해가 풀렸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복돌이가 돌아왔다는 사실이었어요. 며칠 후 수진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우리 집 근처에 방 하나가 비었어요. 정말? 네, 복돌이와 함께 오세요. 마당도 있어요. 금순이와 정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복돌아, 새 집으로 이사 가자. 복돌이가 신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금순이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집을 잃고 복돌이와 헤어지고 절망에 빠졌던 날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비록 작은 집이지만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여보, 행복하죠? 그럼 복돌이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 정우가 웃으며 복돌이를 쓰다듬었어요. 이사하는 날 복돌이는 새로운 환경을 탐험했어요. 작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기뻐했어요.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복돌아. 금순이가 복돌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복돌이는 금순이의 품에서 편안해 보였어요. 6개월간의 고생이 무색할 만큼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저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복돌이도 옆에서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복돌아, 고마워. 정우가 복돌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우리 가족을 다시 뭉치게 해줬어. 복돌이가 정우의 손을 핥았어요. 모든 게 용서되고 치유된 순간이었어요. 밤이 되자 복돌이는 금순이 침대 옆에 누웠어요. 6개월 만에 주인 곁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복돌아,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야. 금순이가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복돌이의 고른 숨소리가 방안을 채웠어요. 평범하지만 가장 소중한 일상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어요. 마치 복돌이의 귀환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금순이는 복돌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말이에요. 복돌이가 꿈속에서도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아마 행복한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복돌아, 1년 전 오늘이었어. 금순이가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복돌이가 돌아온 지 정확히 1년이 지난 날이었어요. 마당에서 뛰어노는 복돌이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털은 윤기가 흘렀고 걸음걸이도 힘차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여보, 아침 드세요. 금순이가 정우를 불렀어요. 정우는 벌써 일어나서 복돌이와 함께 산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일용직 나가야죠. 정우의 목소리에 활력이 넘쳤어요. 복돌이가 돌아온 후 정우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거든요. 조심히 다녀와요. 정우가 떠난 후 금순이는 수선일을 시작했어요. 비록 작은 일이지만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됐어요. 복돌아, 엄마는 일해야 해. 복돌이는 금순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6개월간의 헤어짐 후로 복돌이는 금순이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으려 했거든요. 오후에 민우와 수진이 함께 찾아왔어요. 복돌이가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수진이 복돌이를 보며 웃었어요. 응, 이제 예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아. 민우가 복돌이와 함께 놀아주며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수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복돌이가 6개월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금순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6개월은 여전히 미스터리였거든요. 어떻게 그 먼 곳에서 집을 찾아왔을까? 진돗개의 본능이겠죠. 하지만 정말 신기해요. 가족들이 복돌이를 바라봤어요. 복돌이는 평온한 표정으로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복돌아, 너 그때 정말 무서웠지? 금순이가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복돌이가 금순이의 손을 핥으며 응답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왔구나.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복돌이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수진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지. 민우도 동의했어요. 정우가 복돌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녀석이 내 우울증도 고쳐줬어. 여보, 그때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금순이가 정우의 손을 잡았어요. 복돌이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까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생각에 잠겼거든요. 사랑이 길을 만든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복돌이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으니까요. 금순이가 복돌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복돌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복돌이는 금순이의 품에서 편안해 보였어요. 그날 밤 금순이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과연 복돌이가 6개월 동안 무엇을 했을까?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복돌이가 돌아왔다는 사실이었어요. 복돌아, 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뭔지 알아? 금순이가 복돌이에게 속삭였어요. 진정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복돌이가 잠결에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어요. 1년 전 그 밤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금순이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있어요. 복돌이의 귀환이 바로 그런 기적이었죠. 그리고 그 기적은 사랑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순이가 마치 누군가에게 묻는 듯 중얼거렸어요. 복돌이가 6개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어떻게 집을 찾아왔을까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사랑은 길을 만들고 희망은 기적을 부른다는 것이에요. 복돌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아마 행복한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더 이상 헤매지 않아도 되는 꿈을 말이에요. 금순이도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복돌이와 함께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를 보낼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모두 함께 있으니까요. 복돌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말이에요.